이 트럼프 2기 정권과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원만하게 그 국제 정세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런 서방 민주국가들이 어떻게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좀 과제로 보여져요. 그런 속에서 지금 한국이 완전히 똥볼을 찬 거죠. 지금 똥볼을 찬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똥볼을 차놓은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쟤들 지금 말 걸 상태가 아니야. 한국은 지금 상황이 말 걸 상태가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바로 그 쿠데타 계엄 선포한 뉴스를 접하자마자 너무 저처럼 황당했다라는 거. 얘 미쳤나? 이게 무슨 장난치나 뭐 누가 이렇게 뭐 하나? 실제로 황당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인상이었고요. 그래서 얘 완전히 그 제정신이 아니네, 이 사람. 완전히 이런 상황 판단이나 현실 판단력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계엄을 했는지는 차치하고 첫 번째 인상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라는 거. 그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그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탄핵에 찬성을 했겠죠. 제가 여러 번 제 그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저는 기존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기존 정치권들이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다음에 이게 관료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이미 이제 관료 집단들이 장악을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일반 시민사회에서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이제 대책이 없다. 이순신 프로젝트를 한 취지나 목적도 그거였잖아요. 그거에 가장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계엄 사태 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전에도 그랬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든지 뭐 국힘당이든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추호도 없고 하루라도 빨리 갈아치울 수 있으면 갈아치우고 싶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이미 전에도 한두 번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에 그 군사정권 시절 때 DJ나 YS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군사정권에 대해서도 그 시절에도 협력할 건 협력을 했어요. 협력해줄 건 협력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YS 정부 때나 DJ 정부 때나 또 이게 서로 이렇게 소수당이 되어도 소수 여당이 돼도 서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해야 될 것은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점점 그게 이제 극단화돼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정권이 계속 다 지금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민당이나 연립정권이 이제 과반수를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게 좌파 정당에서 우파 정당으로 바뀌냐? 그게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바뀌고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파 정권인 자민당 연립 정권이 과반수를 잃었어요. 올해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선거를 하면 아마 정권을 뺏길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영국 같으면은 보수당이 노동당한테 지금 정권을 뺏겼잖아요. 미국은 반대로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정권을 뺏겼죠. 독일 같으면은 이탈리아는 이미 그 극우 총리가 나와 있고 극우 세력 총리가 나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좌파 정당에서 이제 중도 우파가 지금 이제 극우 세력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도 좌파 연합 뭐 마크롱.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의 정세를 보면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이나 극우 정권으로 바뀐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 중구난방으로 바뀌고 있느냐? 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경제. 왜 경제라고? 다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가 심하고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집권당의 좀 바꾸는 식으로. 예,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폭등에 대한 반감이 물가 폭등에서 이렇게 뭐 실질 소득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이 그게 우파든 좌파든 관계가 없이 그냥 기존 집권당에 대한 반감이 큰 거예요.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안 그래요. 한국만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만 다른 거.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1기와 2기의 차이점이 1기 때는 공화당의 정통 보수 세력들이 강하게 트럼프에 반발을 했어요. 일단 트럼프가
생각지도 못하게 트럼프가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얻어 걸렸지만, 그래도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정통 보수 세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른바 이제 네오콘이네 뭐네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트럼프 정권 일기 내내 트럼프한테 박치기하고 견제하고 나갔잖아요. 트럼프가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일기 때. 근데 2기 때는 어땠냐 이거예요. 바이든 정권 때 공화당을 장악을 했죠, 트럼프가. 예, 선거, 그러니까 공천 같은 거 다 하고, 저 반대하는 세력 다 잘라내고, 그래서 이른바 트럼프 키즈 친위 세력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봐요. 1기하고 2기의 차이점이라고 봐요. 1기 때는 트럼프가 아무것도 못 했는데, 2기 때는 자기 친위 세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엉뚱한 짓을 해도 거기에 들이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 위험하다라고 느낀다라고 저는. 더더군다나 이제 위에도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 돼 있잖아요. 위에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질러대도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 뭐 유럽도 반발할 수 있고 일본이나 한국도 반발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걸 이렇게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올해 세계 국제 정세는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하면서 다들 이제 보면은 트럼프 눈치 본다 어쩐다 하지만 눈치 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비유 맞춰주고 뭐 하는 그런 정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이른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특히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보면 트럼프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 독선적이죠. 그러니까 독선 정치예요. 그게 이제 틀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친위 세력들이 이제 다 친위 세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반면에 이제 그 대항하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이나 이란 뭐 이런 쪽은 독재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 정부 때는 이 독선 정치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독선 정치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 정치가 충돌하는 협상이나 타협 여지가 거의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어진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좋았느냐? 그건 각자의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선별적인 어떤 그 견제라든지 어떤 그 봉쇄라든지 뭐 이런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완전히 미국 제일주의 우선주의죠. 고립주의죠.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이민들 다 쫓아내. 이제 미국 우선 이익이야. 그래서 니네들 한국 국방비 주둔비 10배 올려. 유럽 니네 GDP 5%를 올려. 뭐 어떻게 해.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유럽의 GDP 국방비를 5%를 올리면 미국 말 들을까요? GDP 5% 이렇게 늘리면은 자체적으로도 국방력이 그냥 확 강력해지는데 미국 말 들을까요? 이제 충돌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1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트럼프는 장사꾼이야. 그래서 자기 이익 챙길 거 챙기고 충돌은 안 해. 이런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있는데, 이익을 트럼프가 만족할 수준으로 챙길 정도로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납득을 하고 협상이나 흥정에 응해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응해 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과연 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그대로 따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따랐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트럼프 정부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 국가가 미국이 말 안 따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 과제가 이런 트럼프 2기 정권과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원만하게 국제 정세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들을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런 서방 민주국가들이 어떻게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좀 과제로 보여져요. 그런 속에서 지금 한국이 완전히 똥볼을 찬 거죠. 지금 똥볼을 찬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똥볼을 차놓은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쟤들 지금 말 걸 상태가 아니야. 한국은 지금 상황이 말 걸 상태가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